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월 26일에 찾아뵙는 위대한 지적질 서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그 설명절 날짜가 사실적으로 많아서 그런지 사실 뭐 어제부터 이제 그 귀성이었었잖아요. 또 날짜도 아직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목요일까지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차가 그렇게 뭐 많이 막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뭐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뭐 이렇게 극심한 정체 뭐 이런 거는 빚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다녀오시는 분들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위대한 지적질 방송을 올린 후에 그 많은 분들께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몇몇 분들께서 그 비판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 억지스럽거나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또다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박순옥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해서 그 우리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뭐 댓글을 이렇게 주신 거 보면 자꾸 배신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그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어떤 목적을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무슨 목적을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꼭 거기에 뭐 댓글에서 말씀하신 분들 말고도 다른 분들도 무슨 목적을 가지고 특히 그 구구 유튜버들 어떤 저의를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진짜 우리나라를 뭐 이 보수를 괴멸시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의 엑스맨인지 그 여러분들의 목적이 무슨 목적입니까? 왜 자꾸 그 우리 한동훈 대표를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뭐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뭐 가만히 있는 줄 압니까? 진짜 가만히 있으니까. 한 가지 제가 짚어 더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는 논리대로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면서 그럼 여러분들의 그 이론대로라면 여러분들의 말씀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배신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고요. 저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분도 있네.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셨던 이유는 배신이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할 말을 제대로 하네라고서는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던 거잖아요. 그 말이 그 생각이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닌 것을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거기에서 매력을 느꼈고 거기에서 저 사람 지도자감이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 다른 어떤 거를 생각을 하지 않았었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검사인지 변호사인지
뭐 술을 잘 먹는지 뭐 그런 거 생각했습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했잖아요. 오로지 그 한마디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정부로부터,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정부로부터 좌천당해서 어디로 갔잖아요. 그죠? 어디 지방 전전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는 그때 당시 그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그러면 여러분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는 윤석열 대통령, 그때 당시에 윤석열 검사한테 왜 배신자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그때 욕했어야지. 그때 아무 욕도 안 했잖아요. 그때 윤석열한테 배신자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들 이론대로라면,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 조국 파렴치범이 그때 그 말에 감동해서, 나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 말에 감동해서 검찰총장 시켰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검찰총장 딱 시켰어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분에 충실해서 일을 열심히 한 거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일하면서 우리 한동훈 대표하고도 그때 같이 일했었고. 그런데 또 따져볼까요? 문재인 정부는 뭐라 그랬어요? 조국이 뭐라 그랬어요? 배신자라 그랬어요, 배신자. 키워줬는데, 검찰총장으로 키워줬는데 배은망덕도 유분수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막 몰아붙였잖아요. 거기에 사람들 다 모아서 추미애니 뭐 박범계니 뭐 조국 뭐 그 조국하고 그 뭐 최강욱이니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니 자기네 거 그 비리를 파헤친다고 배신자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뭐라 그랬죠?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우리가 배신자라고 얘기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자기네 잘못을 파헤칠 때 그 사람들이 배신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우리 쪽에서는 배신자라고 얘기했냐고요.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왜냐면 검찰총장으로서의 본분을 지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한동훈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공익우선이라 그랬어요. 공익. 나는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공공선을 추구한다 그랬다고요. 우리가 그 말에 다 동의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검찰총장이 대통령 되고 또 한동훈 대표도 같이 따라 나와서 법무부 장관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 그 검찰총장 때 청문회 할 때 보셨잖아요. 그죠? 박범계 의원한테 윤석열 대통령 한 거 얘기 들었죠? 옛날에는 나한테 잘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뭐라 그러느냐? 옛날에는 저한테 안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거를 잘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또 사실에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나 문재인 대통령 때나 본분에 충실해서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아닌 거를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 정부에서 그때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배신자라 그러고 본분에 충실한 건데 그게 따져보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도
그 지금 논리대로 따지면 문재인 정부에서 키워줬잖아요. 그죠? 검찰총장 시켜줬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비리를 조사한다고 그게 배은망덕입니까? 그럼 조사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 비리 조사할 때는 잘한다고 박수 쳐놓고, 지금에 와서는 무슨 그게 입장의 변화입니까? 왜 입장이 변하신 거예요? 저도 윤석열 대통령 같이 얘기해 볼까요? 그때는 안 그러셨잖아요. 지금은 왜 그러세요? 지금은 왜 한동훈 대표한테 그러시냐고요. 그 뭐가 배신인지 아닌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이 안 됩니까? 그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을 했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 그때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를 했던 거예요. 국민의 편에 서서 공공선을 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했던 거라고요.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을 왜 찍었는지. 단순히 문재인 정부가 싫어서, 이재명이 싫어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그때 선택했던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데리고 온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말대로라면 초짜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뭐 한동훈 대표 보고 초짜라며요. 그러면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의 초짜인데 왜 데리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이율배반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율배반이란 말이에요. 한동훈 대표한테 배신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말씀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배신자의 배신자예요. 여러분들의 이론대로 얘기를 하자면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렇게 했지. 박근혜 대통령 그때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감옥까지 보냈잖아요. 그 여러분들의 말대로라면 그런 사람을 왜 그러면 택했냐고요. 그때 가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거 다 덮고 데려와서 대통령 시켜놓고 이제 와서는 이게 무슨 뭐하는 짬뽕입니까 진짜.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기준은 하나라는 겁니다. 누가 국민의 편에 올바로 서 있느냐를 따지는 거라고요. 그게 보수의 가치란 말이죠. 그게 보수라는 그 이념에 숭고하게 지켜오는 가치가 그거예요. 공공선의 추구, 국민을 위한 마음, 나라를 위한 마음, 그런 것들이 그 보수의 가치란 말이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공화가 뭡니까? 공화가?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우리 국민이 주인이 돼서 같이 어울려서 사는 나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왕정 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국민의 힘이 그 왕정에 따르는 그런 당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공화국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그 공익적인 일을 올바로 하는 사람을 우리는 계속 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자꾸 그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시려고 그러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자기네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자유통일당이나 이런 이 극우 세력들, 극우 세력들을 그 마음을 선동하는 극우 유튜버들, 그런 사람들의 그 논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라고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응? 내가 보다 못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에? 내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창피한 일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배신자를 선택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이론대로 따지자면. 한동훈 대표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해서 이거 한 것 같습니까? 개인적인 이득 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을 한다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동조를 하려면 저는 당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 잘 됐든 못 됐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많은 국민한테 지탄을 받든 손가락질을 엄청 받든 그냥 그런 당하고 그냥 아무 소리 않고 같이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좀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대표가 머리 좋아요. 그죠? 여러분도 아시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머리 좋다고 보도도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나 또 뭐 사법고시 패스한 거나 이런 게 보면 이 사람이 참 머리가 좋구나. 이런 건 우리가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지도자를 머리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머리 좋은 사람은 엄청 많거든요. 한동훈 대표보다 머리 더 좋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머리가 좋다는 전제하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이 길을 안 가도 평생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살아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가진 것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자기 삶에 노력한 만큼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자기 한도 내에서 자기가 가진 뭐 경제력이나 무슨 뭐 그 이외에 딴 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충분히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편하게 살면 될 것 같은데 왜 여기 이런 그 흙탕물에 들어왔을까요? 여러분들도 흙탕물이라는 거는 동의하시죠? 우리 정치권이 흙탕물 난장판이라는 건 동의하시잖아요. 거기에 왜 발을 담궜을까요? 한동훈 대표도 계속 얘기했어요. 이 자리가 죽을 자리라는 걸 안다고. 그러면서 들어왔어요. 그게 뭐 내가 뭐 머릿속에 들어가 본 건 아니지만 그동안 보여지는 걸로 봤을 때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나라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는 거의 확실해요. 그동안의 행적을 봤을 때. 그리고 어떤 비리와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지도자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는 지도자의 모습이 정치적인 사기꾼 브로커와 같이 내통하고 같이 음모를 꾸미고 자기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자기 죄를 피하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다 부려서 법망을 피해가려고 하고 재판 지연시키고 어느 날 갑자기 계엄령 선포하고 우리가 바라는 지도자의 모습이 이런 겁니까? 자기 마누라의 그 잘못된 행동을 그냥 눈 감고 봐주고 어떤 짓을 해도 어떤 의심스러운 짓을 해도 자기 마누라니까 봐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온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니까요. 같은 편인 우리도 알고 같지 않은 편은 더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더 많이 떠든다고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도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확인된 사실들은 우리가 이미 목도를 했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지지를 합니까? 그런 사람이 바른 길로 가도록 얘기를 한 게 배신입니까? 그런 사람이 바른 길로 가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올바른 길이잖아요, 그게. 그러면은 그거를 올바른 길을 가도록 조치를 취하고 행동을 한 사람이 왜 배신자입니까?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지적해서 고치려고 한 사람이 왜 배신자고 왜 뭐 초짜고 뭐 이런 얘기를 왜 갖다 붙입니까? 인신공격이나 해대고 그런 거는 가장 촌스러운 방법이에요. 좀 고급스럽게 그렇게 한번 뭐 지적을 해보세요. 한동훈은 뭐 너무 배운 게 많다는 둥, 한동훈은 너무 머리가 좋다는 둥,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왜? 너무 스마트화되는 둥,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왜? 너무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둥. 이렇게 공격해보세요. 우스운 얘기지만 내가 이거 뭐 여담으로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만 할 게 없으니까 인신공격 해가지고 지금 뭔가 흠집을 내려고 합니까? 그거는 아주 그 저질스러운 방법이에요. 싸울 때 나이 얘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할 거 없어서 무슨 뭐 네가 얼굴이 못생겼니 무슨 뭐 이런 뭐가 잘못됐니 그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체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거는 진짜 저질스러운 방법이라고요. 그렇다고 확인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이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인신공격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게 여러분들을 속인 겁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배신자니 뭐니 그런 그 되지도 않는 얘기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계속 되돌려 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서로 좋은 쪽으로 경쟁을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서로 단점을 지적하면서 논쟁을 한단 말이죠.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대통령 딱 되고 나서 지금 뭐 정치적인 보복을 합니까? 그런 건 다 나중 얘기라니까요. 그리고 또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금 공포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왜냐면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는 거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무슨 미래를 준비했냐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거부할 수 없어도 이 세계는, 이 세계의 이 다가오는 물결이 AI 시대니까요. AI 시대. 그 인공지능의 시대, 로봇의 시대. 그게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무서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적인 휴머니티가 다 결여되고 우리가 정말로 공포스러워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도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지금, 왜냐하면 돈이 될 만한 거를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더 편한 거를 추구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필요에서 그런 AI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같이 그냥 삭가 쓰고 도포 쓰고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거 받아들여서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도 잘 살고 우리 후손들도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AI 시대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몰랐어요. 한동훈 대표가 가르쳐줘서 알았어요. 그래서 또 봤어요. 관련된 거를. 근데 가장 필요한 게 전력이에요. 전력. 우리 왜 블랙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블랙아웃이 여러분들 아시죠? 전기가 안 들어오면 스톱. 모든 게 끝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만남도 끝나는 겁니다.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TV고 뭐고 그냥. 근데 그런 다가오는 AI 시대에 있어서는 전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금보다 더 몇 배의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전력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가 구석구석 잘 들어가게.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몇 배 키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거예요. 그거 준비하자고. 근데 그거는 당대표 그때 우리 선거할 때, 당대표 선거할 때 거기 토론회장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나온 후보들한테 물어봤다고요.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AI 시대를 준비하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물어봤던 얘기라고요.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뭐가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감옥 안 가게 하는 게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기각되는 게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까? 이미 그것은 끝난 판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이미 끝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된들 대통령으로서의 무슨 권리를 행사하겠습니까?
다시 온다고 해도, 한남동으로 오고 다시 용산으로 간다고 해도 누가 말을 듣겠습니까? 이제 이미 팔다리 다 잘려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온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돼서 다시 복귀한다 그래서 다가오는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지지자들의 마음만 위로가 될 뿐입니다. 근데 그 지지자들의 마음이 위로하는 것만큼 반대쪽에선 더 난리를 칠 겁니다, 아마. 더 크게 더 소리칠 거라고요. 더 나라를 쪼갤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인용이 돼도 또 마찬가지라니까요. 지금 이쪽에 이 극우들이 난리 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계속 이런 혼란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미 파는 결정이 나 있는데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어서 그러면은 이 파렴치한 짓거리를 벌이고 있는 이재명 대표한테 그러면은 갖다 줘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닌 거 우리 같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뭔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수의 가치를 지키면서 좀 더 발전된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될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죠. 왜 자꾸 그렇게 엉뚱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합니까? 내 말이 틀렸으면, 죄송합니다.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댓글이 아니라 방송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정중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튜디오에서 같이 말씀 나누시는 것도 저는 찬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의 늪에 빠져 있다 그랬는데, 뭐 한동훈 대표가 이미 한물 갔다가 뭐 자꾸 착각의 늪에 빠져 있다 그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마셔도 지금 뉴스에서도 난리가 나잖아요. 아예 관심이 없어야죠. 그러면 한물 갔으면. 한동훈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요. 한동훈 대표가 어디 보이기만 하면 난리가 나요. 그거 유튜버들도 뭐 잘못됐니 잘됐니 막 떠들고, 지금 뭐 한가하게 커피 마실 때냐 뭐 막 떠들고. 그러면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건 한동훈 대표한테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전부 다. 거기에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서 그런 마음의 기저에 깔려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더 지저대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간질이나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그 프레임 씌우시면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그분께도 오히려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 말이.
그렇지만 목적하는 바가 그게 아니라는 거는 우리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만약에 그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다른 걸 가지고 좀 말씀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신공격이나 그런 거 말고 다른 어떤 잘못된 점을 지금 지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한동훈 대표도 귀담아 들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말 떠드는 거는 절대 귀담아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건 아주 저열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다 그거 민주당에서 배운 거예요? 민주당에서 배워서 그냥 그거 써먹는 겁니까? 그 제발 그런 거 쫓아가지 마세요. 그 속은 그러지 않으면서 안 그런 척하는 그런 그 민주당 자꾸 따라하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실망합니다. 나중에는. 어차피 지금 보수하고 진보는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지금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책 잡히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오늘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대선이 됐어요. 만약에 선거를 막 이제 선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거 운동에 돌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 명태균 게이트에 관련된 사람이나 아니 뭐 다른 거에 관련돼서 나온 사람이 선거 뭐 한 20일 전이나 보름 전에 명태균과 관련된 누가 양심선언을 한다고 나와서 TV에서 한번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섬뜩했어요. 야, 양심선언 하겠습니다 하고 뭐 홍준표가 어떠니 저떠니 뭐 오세훈이 어떠니 저떠니 그렇다고 얘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모든 게 지금 그 공격당할 거리들을 다 갖고 있다니까요. 그 공격당할 거리가 그런 빌미를 제공해 주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보시라고요. 한동훈 대표밖에 없다니까요. 그런 빌미를 그런 약점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한동훈 대표밖에 없어요. 내가 누워서 침 뱉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의혹을 갖고 있는지는 얘기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방송을 저쪽 사람들이 보고 또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 찬찬히 생각해보면 약점을 갖고 있다니까요, 다. 그러면 대선에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10배, 20배 더 튕겨서 그거 갖고 공격을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라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저쪽에서 누가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우리가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그거를 이슈화 시킬 것 같아요? 10배, 20배 더 키워서 이슈화 시키죠. 누가 나오던 간에.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갈 만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톡 건드려주면. 근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리스크가 없다고요.
만약에 어떤 리스크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미리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뻔히 아시다시피. 그래서 뭐 자꾸 말씀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그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고 냉정하게 생각하셔서 우리가 과연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내세워서 다가오는 시대를 맞이해야 되는지 한번 깊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감정적인 그 기분에 좌우되지 마시고 그냥 이게 딱 중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선동은 달콤하지만 민주주의는 망가진다. 제가 오늘 이 가슴에 와닿는 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민주주의는 정말 망가집니다. 좋은 명절,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특히 좋아요, 중요합니다. 좋아요 2번 누르시면 안 돼요. 좋아요 1번 누르셔야 되고, 구독도 그냥 처음에 한번 구독 신청하셨으면 그걸로 끝내시는 겁니다. 다시 또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알림도 좀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유를 좀 많이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이제 그 보시다가 공유해가지고 뭐 카톡으로도 좀 이렇게 보내고, 그래서 특히 오늘 방송 만든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뜨끔하실 것 같아요. 그 배신자라고 한 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답변을 드린 게, 생각해 보시면 그 말이 맞네 이렇게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뭐 그냥 인사로 세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이것저것 다 떠나서 뭐 진보고 보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건강 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